이어서 두 번째 Q&A로 넘어가겠습니다. 키워드로 확인해 보시죠. 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다가 숨진 채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던 건데 김태훈 변호사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사실은 이제 그 이낙연 대표가 예. 지난 총선 때 예. 종로에서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종로에 이제 그 선거사무실에 이제 복합기를 예. 옵티머스의 관계사로부터 복합기를 제공을 받았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랬었죠. 그 당시 이제 이낙연 당시 대표는 나 그건 모르는 일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네네. 그런데 그 이후에 복합기뿐만 아니라 사무실 가구 같은 집기를 또 옵티머스의 자회사로부터 제공받았다는 이제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실제로 그 일을 처리했던 것을 알려진 그 이모 씨, 이낙연 대표 현재 대표실 부실장이죠. 네네.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이 그 사람이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이 된 거죠, 검찰에. 그리고 검찰은 수사를 들어갈 수밖에 없고, 예. 그래서 며칠 전에 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다가 저녁 8시 반이 되니까 자, 그럼 식사를 하러 가고, 네네. 식사 이후에 다시 이제 조사받기로 했는데 그 이후에 휴대전화가 꺼지고 연락이 두절됐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앙지검에서 찾아다녔는데 관계기관 협조하에 그런데 조금 그 중앙지방법원, 지방지법 경내에서 좀 돌아가신 채 발견이 된 겁니다. 그렇군요. 네, 숨진 이 부실장은 누구일까 살펴봤더니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의 부실장입니다. 전남 지역 국회의원 시절에 비서관을 맡기도 했고요. 2014년 이낙연 대표가 전남지사의 당내 후보였을 당시 당비 대납 주도 혐의로 실형을 복역하기도 했습니다. 2016년에는 이낙연 대표 전남지사 재직 시절에 정무특보로 임명돼서 활동한 바 있습니다. 박성현 부대변인께 여쭤볼게요. 지금 뭐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긴 하지만 측근 사망 소식에 이낙연 대표 측도 사실 상심이 큰 걸로 알려져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자신과 오래 같이 이렇게 해왔던 사람이 예. 돌아가신 일이니까 많이 상심이 크실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짤막한 이렇게 말씀을 사실은 이제 언론에 좀 이제 드렸죠. 예. 이 짧은 글인데 그게 다 묻어나 있습니다. 슬픔을 누를 길 없다. 예. 유가족께 어떻게 위로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짧은 말로 지금 이렇게 심경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이낙연 대표, 이 서울 사무실에 이 복합기를 옵티머스 자산운용 관계사로부터 지원받았다는 의혹을 지금 받고 말씀드린 이모 실장이 수사를 받았는데, 앞서 김태현 변호사님 얘기한 것처럼 이게 SBS에서 지난 10월에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직후에 이낙연 대표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옵티머스 라인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 실체가 불분명한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 대상이 누구든 엄정하고 철저히 수사해 아무런 의혹도 남기지 말고 진실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우리는 근거 없는 거짓 주장이나 의혹 부풀리기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네, 이낙연 대표실, 민주당 대표실에서는 성실히 그동안 조사를 받아왔다고도 이렇게 입장을 밝혔던데, 어쨌든 지금 이 옵티머스 자산 운영과의 이 관계 의혹, 이건 지금 부인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복합기가 사실은 이낙연 대표뿐만이 아니고 예. 다른 캠프 관계자들도 모르는 사이에 본인이 개인적으로 쓸 용도로 갖고 왔다. 그리고 이제 그게 월 한 11만 원, 총액 한 70만 원 정도의 그거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던 거죠. 예. 네. 주변에서도. 그렇군요. 예. 이번 이 이낙연 대표 측근의 사망 소식을 두고 여야에서는 검찰 수사를 두고 부딪히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서른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 때문에 죽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서로 이제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이 수사가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됐잖아요, 변호사님. 윤석열 총장 이모 부실장 실종 사실을 이성윤 지검장으로부터 보고받지 못했다 이런 소식도 알려졌던데요. 그러니까 지금 저게 보시면 지금 속보 밑에 나오는데 예. 윤석열 총장이 이낙연 대표 부실장 변호사 진상조사 지시했다. 아, 그러네요. 같이 괴를 돌아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까 서른 의원의 말씀부터 좀 제가 논평을 해드리면 수사받다가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걸 다 검찰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지는 사안마저 다릅니다. 네네. 다만 서른 의원이 그렇게 주장하실 수 있는데
서른인이 주장하는 검찰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 검찰은 속된 말로 윤석열 검찰이 아니라 이성윤 검찰을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왜냐? 이거 중앙지검에서 수사하고 있었는데 옵티머스 수사에서 지금 윤석열 배제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어떻게 돌아오는지 몰라요, 지금. 배제됐으니까 이성윤 중앙지검장 산에서 알아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중요한 피의자가 실종이 됐습니다. 그러면 자 저녁 먹고 와서 또 합시다. 알겠습니다. 검사님 식사하고 오겠습니다. 그런데 휴대전화 꺼놓고 행방불명 연락이 아무도 안 돼요. 예. 비상사태거든요. 총장한테 보고해야 되는데 총장한테 보고 안 했습니다. 네. 총장 언론 보도 보고 알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총장 입장에선 도대체 이 수사가 어떻게 됐길래 이런 일이 벌어나라고 하고 진상조사 당연히 지시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서른위원회 그 말씀 어떻게 검찰이 수사해야 됐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나 왜 그 검찰은 괄호하고 이성윤 검찰이다. 이성윤 중앙지검장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윤 총장이 이번 사건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라는 속보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